안녕하세요. 까막눈입니다. 자신감은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자신감이 충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이 자신감이 부족해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갖고 인생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조던 피터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재에게는 천적과 자연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성장하기 위해 껍데기를 새롭게 바꿔야 하는데 이때 새로운 껍데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바닷가재의 부드러운 몸은 외부 환경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신처가 필요하고 좋은 은신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영역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역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재는 더 이상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싸우는 동안 보여준 패기 넘치는 공격성은 사라지고 다른 적은 물론 예전에 이겨본 적하고도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역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습니다. 패배자가 된 바닷가재의 뇌 구조는 완전히 해체되고 약자에게 적합한 새로운 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거나 직장 혹은 사업에서 큰 실패를 겪은 후 고통스러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패배자로 추락한 바닥까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경세포와 호르몬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면 신경세포의 교감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인 세로토닌 비율이 높아지고 패배하면 옥도파민 비율이 높아집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옥도파민 수치가 낮은 바닥가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으스대며 도전을 받아도 움츠리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로토닌은 바닥가재의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 부속기관을 쭉 뻗을 수 있게 하여 더 크고 무섭게 보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방금 패배한 바닥가재에게 세로토닌을 주입하면 다시 승자에게 덤벼들어 예전보다 더 오래, 더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도 거의 똑같은 화학적 효과를 일으키죠. 서열이 낮은 인간 역시 세로토닌 수치가 낮습니다. 세로토닌 수치가 낮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고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이는 서열 구조가 낮을수록 수시로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나 갑각류나 세로토닌 수치가 낮으면 행복감이 떨어지고 고통과 불안이 증가하며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지고 오래 살 확률도 낮아집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서열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뇌 속에 있는 계산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자기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서열을 차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추적하고 관찰합니다. 이 장치는 상대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인지, 싸움을 피해야 하는 존재인지를 파악하고 우리의 서열을 정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생명체의 생존과 적응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치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지 관찰합니다. 그렇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뇌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에게 지위를 부여합니다. 동료들이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사건이나 환경에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더욱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서열의 최하층에서는 비상사태가 자주 일어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생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항상 경계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에너지와 체력이 빠르게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감한 반응은 흔히 스트레스라고 일컬어지는 것인데 이는 심리적 현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에서 비롯되는 제약에 대한 반사작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하층에 속한 사람의 뇌는 아주 사소한 사건도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게다가 주변에 좋은 친구가 별로 없어 모든 것을 혼자서 처리해야 하죠. 따라서 최하층에 속한 사람은 언제 일어날지 모를 뜻밖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미래를 위해서 남겨둬야 할 에너지까지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되도록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모든 것이 망가지는 법이죠. 따라서 이런 비상사태가 닥치면 뇌는 면역체계까지 가동을 중지시키고 미래를 위해 남겨둬야 할 에너지와 자원을 끌어다 쓰면서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불법적인 쾌락에 선뜻 달려들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의 기회가 드물기에 그런 기회가 생기면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하고 심지어 일찍 죽을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은 인생 전체를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높은 지위에 있다면 뇌 속의 계산기는 보금자리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먹을 것도 많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주변에 당신을 도와줄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역시 계산에 포함되죠. 또한 당신에게 피해를 줄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낮으므로 웬만한 일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여깁니다. 세로토닌이 다량으로 분비된 덕분에 늘 자신감 넘치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며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불안한 경계의 눈길을 거두고 여유롭게 행동합니다. 현재 위치가 안전할수록 미래도 밝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계획에 집중합니다. 좋은 기회가 많으므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더 큰 만족을 위해 작은 만족을 참을 수도 있죠. 결국 신뢰할 수 있고 사려 깊은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인 채 다니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왜소하고 자신감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자신도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 반응 때문에 무기력감이 더욱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자세와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당신을 패배자로 취급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다면 사람들 역시 당신을 다르게 보고 그것에 맞게 대우할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낭만이 끝났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겠다는 의미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집을 떠나겠다는 뜻이고 과부와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옳은 것과 편한 것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뜻입니다. 폭압적이고 엄격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질서를 원래의 출발점인 혼돈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며 그 결과로 발생하는 불확실함을 견뎌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의미 있고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리세요.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으세요.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습니다.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이 당신을 유능한 실력자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첫 번째 챕터에서 이야기하는 자신감을 갖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